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꼭 듣는 말이 있죠. 식후 30분 뒤에 드세요. 그 전에 먹으면 안 될까요? 만약에 밥 먹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쩌죠? 또 있습니다. 술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약을 먹을 때 당연히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을 겁니다. 식약처에서 복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중앙대 약학대학의 김은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음식 중에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음식과 약에도 궁합이 있다는 건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저희가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이 이제 우리 위나 아니면 장관을 통해 흡수된 뒤에 이게 이제 간으로 가서 대사를 되고 전신 순환을 돌고 약효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일부 음식 중에는 이러한 약이 흡수되고 그다음에 분포되고 대사되고 배설되는 과정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음식이 있고 또 일부는 이제 음식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 때문에 그런 약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약을 복용하도록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식약처에서 약과 음식 상호작용을 피하는 복약 안내서 이걸 발간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취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전에 질환하고 약도 상관성이 있고 약과 약 사이에도 중요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이제 여러 문헌이나 이제 자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음식과 약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네. 이제 표준화 작업의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복용 안내서가 나올 정도로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일부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일반화할 수가 없고 약이나 내가 복용하고 있는 특정 약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음식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하긴 좀 어렵고 네. 이제 먹고 있는 그 약에 대해서 이제 특이적으로 또는 그 약과 딱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복약 지도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그 위험성을 좀 간과하고 약과 함께 먹었던 음식, 맛있는 음료 뭐가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은 물과 함께 복용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셔서 크게 이제 문제는 없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쉽게 접하는 일반 음료 중에 또는 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시는 녹차 성분 이제 그런 것들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차는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네네. 자,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통, 근육통, 두통 같이 통증을 좀 완화시켜주는 아스피린류의 소염제요. 진통 소염제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좀 정확한 게 필요한 게 우유와 함께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약들의 문제점이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걸 지속적으로 이제 두게 되면 위장 쪽에서 출혈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위장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는 이제 그런 불편이 있을 때는 우유와 함께 복용하면 이러한 위장 장애 같은 것들을 조금 이제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특별하게 위장 장애가 없으면 물로 먹는 게 좋고 혹시나 이제 간단하게 이런 위장 장애가 있는 경우는 우유랑 함께 복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이런 유제품은 약효 좋은 성분이 몸으로 들어가는 흡수를 좀 방해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위가 안 좋은 분들에 한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일에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위 궤양이 있거나 그런 아예 위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진통 소염제나 아니면 이제 아스피린 같은 약을 계속 오랫동안 복용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미리 이제 주치의와 상담을 하셔서 위장 보호제를 같이 처방받는 게 더 합당하고요. 이제 일부 잠시 지나가는 일과성의 위장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와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위장 장애를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유 같은 성분이 이제 주의를 요하는 약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들은 위에서 녹으면 이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에서 녹도록 만들어진 그런 특정 약이 있어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장용정으로 만들어낸 약들은 실질적으로 약을 복용할 때 우유랑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유랑 복용하게 되면 위 내에 어떤 산도가 높아지게 돼서 아스피린이 이제 장에서 녹게 만들어져 있는데 위에서 녹으면 이제 위장 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우유랑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걸로 아예 복약 지도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항생제 중에서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특정 성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흡수에 저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물들은 이제 우유랑 복용을 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표준화하긴 하였지만 환자 개인이 들고 있는 그 약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를 좀 보호하고자 하는 위가 안 좋으신 분들 네네. 우유랑 함께 복용하실 때 우유 네.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커피, 딸기, 바나나, 네네. 초콜릿 다 상관없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맛 성분, 플레이버 성분이면 이제 향기나 뭐 맛 성분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커피 우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커피 성분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더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질환의 경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뭐 천식 같은 만성 기관지염을 앓고 계신 경우에 처방되는 약,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천식약이나 이런 그 만성기관지염의 대부분 많은 약들이 이제 기관지가 수축되거나 이런 자극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관지를 확장시켜주는 이제 약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 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 같은 것들이 또 이러한 기관지를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그 증상 우리가 약효를 기대했던 것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특히 이 카페인 같은 경우는 심장이나 심박동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거, 뭐 커피도 있겠지만 뭐 네. 초콜릿 이런 데도 조금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성분? 그런 데도 있고 네. 특히 요새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자양강장제 성분에도 카페인이 들어있고 그 특히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에 먹는 그런 네, 많이 음료들도 먹더라고요. 카페인이 생각보다 고함량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감기 같은 거 아이들이 앓으면은 네네. 약 안 먹으려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약 먹고 나면 초콜릿 물려주고 아, 사탕 네네. 지어주거든요. 네네. 이런 거는 약효랑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래도 초콜릿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양의 문제이거든요. 그걸 이제 많은 양을 엄청 많이 자주 계속해서 먹으면 사실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혈압이나 뭐 심부전,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약을 드실 때는 바나나를 피해야 네네네. 돼요. 네. 피한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바나나에 많이 들어있는 그 전해질 성분에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게 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먹는 고혈압 약이나 심부전 약에 그 안지오텐신 저해제라는 약이 있는데 그 특정 약이 이제 이 칼륨의 그 배설이나 이런 것들을 저해서 칼륨 성분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칼륨이 높아져 있으면 이런 환자들한테는 이제 칼륨이 그 심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네. 이제 약에 의해서도 이미 칼륨이 높아져 있는데 바나나를 또 이제 아마 한두 개 먹는 건 괜찮은데 이걸 장복해서 오랫동안 드시는 환자라면 이제 추가적인 칼륨이 상승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런 환자들한테는 이런 바나나의 지속적인 복용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는 과일도 막 이렇게 드시면 안 되죠, 사실. 그쵸, 좀 피해야 예. 할 과일 같은 거 있나요, 혹시? 특히 이제 그 환자들이 드시는 약하고 상호작용이 많은 그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 과일이 이제 자몽이 있겠습니다. 자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몽에 있는 특정 성분이 약의 특정 성분을 그러니까 대사하는 거, 아까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이라고 했는데 대사되는 과정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대부분의 약들의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몽 주스를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그 자몽 주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즐겨 자주 마시는 분들 또는 많은 양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스 말씀 잠깐 하셔서 우리가 물 없을 때 그냥 대신해서 주스 마시거나 이온 네. 음료 대체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이건 어때요? 그 약은 가능하면 물이랑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우리가 가장 좋은 것과 그 다음으로 이제 선택하는 게 있는데 당장 약은 먹어야 되는데 물은 전혀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 먹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음료수랑 해서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네. 이제 가능한 되도록이면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지면서 그 통풍 앓고 계시는 분들 네. 고생이 정말 심하실 거예요. 네. 몸에 바람 든다 그러는데 통풍하면은 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역시 술이겠죠? 그렇죠. 네. 이게 통풍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요산이 되겠고요.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에서 요산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산이 배설되는 것도 저해하기 때문에 술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술 하니까는 가벼운 감기 증상 있을 때 네네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감기약 술 먹고 회식 나가서 맥주 마시고 이런 분들 네네. 간혹 봤는데 감기약하고 술하고도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감기약 중에 일부 그 진정작용, 저희가 콧물이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나게 되는데 콧물약 성분들 중에 이제 진정작용이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술은 이러한 진정작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네.
쌀쌀해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조심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저 네네. 이게 사실 가장 궁금했어요. 왜 약을 꼭 식후 30분 후에 먹어야 하는 건지. 네. 뭐 그 전에 먹거나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큰 이유라도 있을까요? 약이 공복에 복용하셔야 되는 약들마다 사실은 이제 모든 약이 식후 30분이 아니라 약에 따라서는 이제 공복에 먹도록 해야 되는 약도 있고 어떤 약은 이제 그 밥을 드시면서 식사와 함께 드셔야 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약들은 저희가 이제 가장 규칙적으로 저희가 약을 먹을 수 있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식사는 매번 하시니까 이제 식후에 드시도록 권장하고, 이제 식사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위산도 나와서 음식하고 중화돼서 위내 산도도 어느 정도 조절된 식후 30분을 권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또 약에 복용하는 연구들이 식후 30분에 연구된 약들도 있어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식후 30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약에 따라서는 공복에 복용해야 되는 약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먹어야 되는 약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 본인이 드시는 약이 언제 가장 복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의사 약사와 상담을 하시고 지시 받으신 대로 복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식후 30분에 안 먹으면 속 버린다고 큰일 나는 줄 알고 네. 꼭 밥 먹으라고 막 그렇게 닥달을 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많은 약들이 위장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밥 먹을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간단하게 빵 같은 걸로 대체해도 괜찮아요? 네네. 어떤 약들은 이제 지용성이 높은 음식하고 먹는 게 권장되는 약들도 있지만, 이제 당장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벼운 스낵이나 그렇게 하고 아무래도 복용을 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약 말고요. 우리가 보충제로 먹는 비타민이나 뭐 칼슘, 뭐 네네. 항산화제 이런 것들은 그냥 수시로 공복에 먹어도 괜찮습니까?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이제 복용에 대한 지시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이 사실 대부분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복용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설명 들은 것처럼요. 자신이 먹는 약에 잘 맞는 음식 그리고 맞지 않는 음식을 제대로 알면은 약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이북으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유익했고요. 네.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셨던 김은영 중앙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